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노년에 잘 산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는 것일까요? 그럼 그 사람은 인기가 많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노년층의 심리를 연구하고 수많은 모임을 관찰한 결과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학벌, 직장, 재산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60세를 넘어서면 전혀 다른 기준이 작동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몇 주 전 저는 이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난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사실 상담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이 그분 주위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죠. 한 복지관 직원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분 좀 보세요. 특별한 게 딱히 없으세요. 재산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자식들 형편도 그냥 보통이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임만 나오시면 사람들이 다 저분한테 몰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유심히 그분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더군요. 눈빛에 생기가 넘치시고 얼굴 표정은 여유롭고 움직임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 보이는 활력이 넘쳤고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처세술이나 인기 비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5가지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모임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자신이 더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매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임에 가면 어떤 말을 먼저 들으시나요? 어머, 요즘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아니면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기운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은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축 처진 어깨와 핏기 없는 표정의 사람 옆에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장로님은 올해 80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보면 나이가 무색합니다.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눈빛이 또렷하며 식사를 하실 때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드십니다. 무엇보다 대화할 때 집중력이 탁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명쾌한 조언을 주시죠. 사람들은 이런 분 앞에서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느낍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까? 하는 부러움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엔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동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그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표정과 말투까지 밝게 만듭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첫 인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건강을 지키는 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볼 것인가? 점심 식사 후에 10분이라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 낮잠을 잘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70대 이상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관계가 평균 3배 이상 활발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몸이 가벼우니 약속 장소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 없고 오래 앉아 있어도 힘들지 않으며 대화에 집중할 여유도 있습니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모임 자체가 고역입니다. 가기 전부터 걱정이고 가서도 불편하고 일찍 자리를 뜨고 싶어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단순히 신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방식 같은 것들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자, 그럼 건강한 몸을 가졌다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건강은 기본입니다. 모임에서 진정으로 환영받으려면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변을 밝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매력은 바로 공간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모임에 가면 유독 시간이 빨리 가는 경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그 모임의 분위기를 밝히는 한두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덩달아 웃고 싶고 누군가 우울해하면 우리도 기분이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한 주민센터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최근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며 힘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침울해질 뻔했는데 옆에 계시던 한 남성분이 말씀하셨죠. 아이고, 저도 작년에 무릎 수술했는데요.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마음껏 춤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선생님, 전 원래 춤을 못 추는데요. 하하.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 에너지의 힘입니다. 힘든 이야기가 웃음 섞인 추억담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긍정적인 사람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도 근육입니다.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이 생기듯 지금부터 긍정의 습관을 만들면 누구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유머를 잃지 마세요. 시니어 체조 수업 시작 전 한 여성분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옆에 있던 남성분이 바로 어깨요? 저는 어깨는 괜찮은데 머리가 말썽이에요. 집사람이 시키는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남성분은 하하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유머는 긴장을 풀어주고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불평 대신 밝은 이야기를 하세요. 한 노년 심리 전문가는 모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건강 불평, 자식 불평, 세상 불평 같은 불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공감해주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결국 피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 유행하는 트로트 이야기처럼 밝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셋째,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한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노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경청해주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정말로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매력은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내면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74세 한 선생님의 사례가 인상 깊습니다. 얼마 전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이 끝나고 한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을 꺼내 손자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단순히 갤러리 사진이 아니라 직접 만든 동영상 편집본이었습니다. 손자의 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배경음악까지 넣은 작품이었죠.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도 그거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을 보면 더 큰 감동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변화에 대한 배움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QR코드로 결제하는 세상에서 이런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됩니다. 65세 한 여성분은 키오스크가 어려워 늘 피했는데 동호회에서 5살 많은 70세 여성분이 능숙하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상한 용기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하는 걸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며 연습하셨고 지금은 키오스크 전문가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작은 성공 경험이 그분에게 다른 용기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키오스크를 정복한 후 그분은 은행 앱도 배우고 배달 앱도 배우며 세상 참 편해졌다며 신기해 하셨습니다. 나도 할 수 있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다른 것에도 도전할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서 생동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성장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외면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볼까요? 바로 외모와 옷차림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 인상은 단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나누기도 전에 이미 판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첫 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던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성분께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면바지, 단정한 머리 스타일, 윤이 나는 구두. 특별히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세가 꿋꿋하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다릅니다. 특별히 화려하지 않아도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품격이 풍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귀티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회심리학 실험에서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신뢰할 수 있다, 책임감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을 드러내는 창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을 관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품격 있게 스타일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옷에 얼룩이 없는지, 구김이 없는지. 나이가 들수록 후각이 둔해져서 스스로 잘 못 느끼니 구강 관리와 향기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둘째,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나이에 어울리면서도 멋진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한 패션 전문가는 나이 들수록 덜어내는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패턴이나 과한 액세서리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품격을 만듭니다. 프랑스 디자이너 샤넬은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하나를 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절제가 진정한 우아함을 만듭니다. 셋째, 말투와 목소리도 스타일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말을 거칠게 하거나 목소리가 너무 크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여유 있는 말투는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넷째, 자세와 표정은 나만의 최고의 액세서리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10년을 더 늙어 보이게 하고 아무리 잘 차려 입어도 인상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꿋꿋한 자세와 밝은 표정. 이것이 여러분의 스타일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비밀만으로도 충분히 모임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존경받고 부러움받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앞에 4가지도 거칠에 그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평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외로움도 커집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반대로 뭐만 하면 남 탓, 자식 탓,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은 함께 있기가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에너지까지 빨려나가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이 나빠졌다고 칩시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거나 지금이라도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전자는 피해자의 태도이고 후자는 주인의 태도입니다. 모임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약속을 자주 취소하거나 늦게 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불안을 줍니다. 반면 약속을 지키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하며 모임 분위기에 기여하는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심이 된다는 느낌을 주며 계속 환영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겁니다. 친구와의 약속, 운동 계획 등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쌓이면 큰 책임감으로 발전합니다. 둘째,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셋째,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식 탓, 정부 탓, 운 탓을 하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세요. 넷째,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상대를 향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자기 삶의 선장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모임에서 가장 큰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매력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개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모임에 나가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모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 가장 부러움받는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